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온 김준성입니다. 오늘 저는 상반기 제가 발간했던 자료 중 5월 27일에 발간한 중국 탐방기 EV와 넘버5 차이나스 어택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2018-19년에 시작된 전기차 굴기, 그것이 2024년 현재를 기점으로 스마트카 굴기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중국의 내용과 함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시진핑 1기, 2기, 3기의 변화를 정리한 그림인데요. 2013년 시진핑 1기가 시작되고 내세워졌던 전산업에 대한 기치가 바로 중국 제조 2025였습니다. 중국 제조 2025라는 기치 하에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차 굴기라는 도전이 시작됐고요.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신생 자동차 회사가 중국에서 부상을 하며 낮은 원가에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만들고자 하는 도전을 계속해 왔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업체들은 도태되고 그것을 이룬 업체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시진핑 2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의 내수시장, 중국 내수시장과 전세계 시장에 대한 공략이 전개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주라는 강력한 성장 산업이 부상을 했고, 자동차 담당을 하고 있는 제 시각에서도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진핑 3기가 시작되며 내세워진 기치는 중국 제조 2025를 넘어 디지털 차이나라는 단어가 부상을 했고, 이 기치 하에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굴기를 넘어 스마트 전기차, 즉 스마트카 굴기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미국, 유럽,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전기차 판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신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지지부진한 발전 과정은 판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경쟁력이 강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 가파른 원가 하락을 도모하며 낮은 판가로 차를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그림처럼 중국의 경우, 중국 업체들의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낮은 가격의 전기차를 공개하기 시작하며 전기차 시장으로의 무게추가 기우는 것을 도모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62개의 신생 브랜드가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64개의 자동차 회사와 브랜드가 소멸되기도 했죠.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 소비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읽음에 있어서는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1년 이후 신생 브랜드 자동차 산업에 거의 없었다라는 점을 생각해보고, 전 세계에서도 그런 현상이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중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활력 있게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신성의 부상과 기존 업체의 몰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산업입니다. 오른쪽 가동률 차트인데요. 업체별 가동률이 정리가 되어 있고, 높은 가동률을 보이는 친구들은 120%, 낮은 가동률을 보이는 100% 이하가 아니라 60% 이하, 즉 적자, 부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친구들도 절반 이상입니다. 자, 이런 차트를 보면 건강하지 못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인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망하는 회사와 새롭게 부상하는 회사가 섞여서 옥석 가리기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저는 건강한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장의 모습을 반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가 전 세계적으로 보여져 왔고요. 이제 전기차 시장은 중국에서만 대중화되는 세그먼트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계속해서 침투율을 올려가고 있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업체들의 그 방향을 우리가 한번 되돌이켜 보면은요, 왼쪽 그림인데요. 가운데 이 차트가 내연기관 시장에서의 중국 로컬 업체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여드립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 내연기관 시장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중국에 진출한 그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점유율이 60% 중반대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로컬 업체의 점유율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을 또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 확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로컬 업체의 부상, 글로벌 업체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원가 경쟁력이 확보된 2018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업체들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60% 남짓한 점유율에서 30%까지 거의 절반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급부로 로컬 업체들, 전기차 시장의 부상과 높은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수출에서도 두드러진 확장이 저희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020년 이전에는 중국산 자동차의 중국 밖으로의 수출이 100만 대 이하를 계속 유지해 왔었으나 2021년부터 가파른 수출 확장이 전개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0만 대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른쪽 기사를 하나 따왔는데요. 2024년 4월 이 월간 자동차 수출액이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또한 작년보다 더 높은 수출을 구가하며 중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들이 지금 패권 경쟁의 리더십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충분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대한 방어 규제를 도모하고자 얼마 전 미국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 그리고 유럽에서는 기존 10%에서 밴드를 제시했죠. 20에서 약 40% 정도의 관세 상향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자 중국 업체들은 현재 이 높은 원가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의 현지 생산 거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남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남미에서 특히나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차트, 가로축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변동폭, 그리고 세로축은 판매량 성장 폭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높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모습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들의 발전 전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업체들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시진핑 3기가 들어서며 이들의 전략 중심은 이제 그냥 전기차, 깡통 전기차에서 스마트 전기차, 스마트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2022년 8월부터 작년 말까지 중국 정부가 스마트카 굴기를 위해 규제를 다 완화해 왔고, 그리고 이것을 촉진하고자 어떠한 독려책을 내놨는지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놓은 그림입니다. 중국 정부는 명백히 스마트카 시장에 대한 굴기를 목표하고 있고요. 이런 중국 정부의 정책 취지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차를 사듯 똑같은 방식으로 차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제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테슬라라는 회사가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함께 파는 비즈니스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스마트카를 개발한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가치 사슬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이 지금 왼쪽에 그려져 있는데요. 자, 이것을 다 이제 스킵하고 자세한 설명을 넘어가고, 궁극적으로 뭘 만들어야지 스마트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여기 perception 알고리즘과 prediction and planning 알고리즘, 이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주행 소프트웨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차를 팔고, 차를 판매한 뒤 그 차에서 인지, 판단, 제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모으고, 이 발생한 데이터들이 데이터 센터로 전송되어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 모델의 강화 훈련을 하게 되고, 이것을 다시 차에 배포하는 이 순환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서 사고율을 낮추며 사람들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행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도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업체들이 이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 작년까지 저희가 일반적
이 개발의 표준이라고 생각해 왔던 방식은 바로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북경 모터쇼 2024년 4월에 진행된 북경 모터쇼에 참관한 기업들의 맵인데요. 이 맵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플랫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모으고 훈련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민간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BYD, 그리고 길리, 그레이트워, 니오, 샤오펑, 그리고 최근에 부상한 샤오미 같은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나 미국의 테슬라 같은 민영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2의 테슬라를 꿈꾸고 있고요. 어쩌면 테슬라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하며 각자 차를 팔고 각자 데이터를 모으고 각자 데이터를 훈련하며 말씀드렸던 스마트카를 위한 궁극적 목적, 주행 소프트웨어, 주행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 도전해왔고, 이 안에서 차 안에 들어가는 인지 판단 제어 과정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도록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시켜주는 컴퓨팅 플랫폼을 엔비디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는 엔비디아의 AGX 올인이라는 추론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도 다소의 의아함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왼쪽 그림은 니오, 오른쪽 그림은 샤오펑입니다. 두 개의 줄이 각각 그려져 있는데 위에 있는 짙은 파란색 선은 각사의 매출,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하늘색 선은 각사의 영업이익입니다. 양사는 대표적인 민간 중국의 자동차 회사로서 중국 정부의 정책 취지에 발맞춰 22년 말부터 엔비디아의 이 드라이브 플랫폼을 차에 장착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고연산 추론칩의 장착을 통해 인지판단 제어 과정에서의 데이터를 모으고 이걸 통해 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을 계속해서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컴퓨터 값이 너무나 비쌉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AP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자, 스마트폰에 AP는 하나가 들어가면 되죠.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칩이 고장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두 개의 칩이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의 칩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고 있는 동안 다른 칩이 구동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개의 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엔비디아의 올인을 넣게 되면 그 가격은 7,800만 원에 달합니다. 일반적 자동차 판가가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7,800만 원의 원가 상승이 약이 되는 거죠. 이들은 그런 고비용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런 칩을 장착하여 데이터를 모아야 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고 그것을 완성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하드웨어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며 대규모의 이익 성장과 시장 확장이 가능하다는 믿음 속에 엄청난 투자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투자기 과정 속에서는 이 원가 상승의 부담으로 칩이 들어가자마자 차가 잘 팔려서 판매량과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가도 이 영업이익은 오히려 이전보다 악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투자기 관점에서 비용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 각각 차를 판매하고 각각 데이터를 모으고 각각 훈련하다 보니 이것이 이 산발적 훈련으로 이어지고 각사의 판매 볼륨이 제한적이다 보니 데이터가 모이는 속도도 훈련하는 성과의 강도도 사실은 효율적이지 못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답답함, 효율적 개발 과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답답함의 반로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른 이 선택지를 화웨이라는 주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그림을 보십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베이징 모터쇼의 이제 부스 맵인데요. 아까 제가 하이라이트 했던 기업들과는 다른 기업들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화웨이를 사용하는 자동차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웨이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3년 정도 전부터 이 뉴스 플로우를 계속 팔로우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상해 모터쇼에 가서 화웨이카에 대한 실상을 한번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화웨이카라는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차를 만드는 친구가 2년 전, 3년 전에는 브랜드가 한 개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상해 모터쇼에 갔을 때는 3개의 브랜드로 늘어나 있었죠.
그리고 이번 상해 베이징 모터쇼에 갔을 때는 이게 11개로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북경 모터쇼의 기조 연설자도 화웨이였고, 그리고 이 북경 모터쇼에서 가장 큰 부스를 공개한 것도 화웨이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웨이카의 부상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대체 화웨이카는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의 업체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자, 화웨이는 2010년대 초반부터 왼쪽에 있는 그림, 스탠다드 파츠 모드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가해 왔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부품사 비즈니스입니다. 전기차, 스마트카에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에 납품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같은 센서류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여 자동차 회사에게 공급했고, 그리고 전기차에 필요한 모터, 인버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열 관리 시스템 등도 제작하여 자동차 회사에게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 중에는 BYD 같은 친구들도 화웨이에게 부품을 공급받아 왔었죠. 이렇게 부품업으로 시작했던 화웨이의 비즈니스 모델은 중간에 화웨이 인사이드 모드라는 비즈니스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은 화웨이가 아까 엔비디아 진영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스마트카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고 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솔루션을 각각 브랜드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 셀렉션 모드라고 합니다. 자, 이 스마트 셀렉션 모드는 화웨이의 참여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를 화웨이가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H100, A100, B100 같은 GPU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기 쓰여지는 칩입니다. 이것과 비견되는 화웨이의 어센드라는 칩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다양한 브랜드가 각자의 다양한 모델들을 판매하며 거기서 확보된 데이터를 훈련할 수 있는 종합 훈련소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가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론칩 또한 아까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AGX 올인이라는 칩을 공급해서 중국 업체들, 민간 기업들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영 기업들, 지금 이 화웨이 솔루션을 선택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화웨이가 추론칩을 자체 설계한 기린칩을 제공을 하고요. 현재 이 연산 속도 측면에서는 엔비디아의 올인과 비견될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화웨이가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 제어 OS를 또한 화웨이가 하모니 OS를 공급을 하고요. 데이터가 인지 판단 제어인데요. 인지 과정에 필요한 센서, 화웨이가 설계를 하고 인지 판단 제어에서 제어 명령이 떨어지는 부품을 우리가 샤시 부품이라고 합니다. 구동과 관련된 부품들이죠. 대표적으로 브레이크, 스티어링이 있습니다. 이것도 화웨이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인지 판단 제어 과정에서의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에 대한 설계, 그리고 인지 판단 제어를 돕기 위한 추론칩,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훈련하기 위한 훈련소, 이 모든 것들을 화웨이가 패키지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 셀렉션 모드이고, 이것에 대한 참여 업체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화웨이는 단순히 차에 대한 설계와 부품 공급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판매 또한 화웨이가 도모를 합니다. 현재 중국의 자동차 딜러의 개수가 약 27,0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딜러를 갖고 있는 회사가 BYD, 약 3,400개의 딜러를 운영 중이고요. 글로벌 업체 중에서는 폭스바겐의 딜러가 가장 많습니다. 약 2,000개의 딜러를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각 브랜드는 차를 팔기 위해서 각각 딜러를 세팅하고 딜러를 운영하며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판매 확장을 도모하고 딜러를 더 확장해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그럴 필요가 화웨이카는 없습니다. 화웨이가 차를 판매하기 위해 화웨이 스토어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이것이 애플 스토어와 비견되는 화웨이 스토어인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화웨이 카를 이렇게 전시해 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화웨이 스토어를 가고, 스마트 태블릿을 사기 위해 화웨이 스토어를 가고, 그리고 스마트 카를 사기 위해 화웨이 스토어를 가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은 소멸됐지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브랜드, 쌍용 자동차나 다른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겠지만, 그런 브랜드가 만약에
한때 화두가 됐던 애플카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쌍용차라는 이름으로 차를 판다고 하면 잘 안 팔릴 수 있지만 애플카를 만들어 판다고 하면 판매에 흥미를 가지는 소비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 그걸 애플 스토어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 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넘어서는 엄청난 브랜드 가치의 알파를 부여하며 그 차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화웨이에게 종속되는 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기업들은 이 화웨이 솔루션에 합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화웨이카에 조인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관영 기업들입니다. 북경기차, 광주기차, 동펑, 장안, 체리, 제일기차 이런 친구들이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고 이들이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화웨이 솔루션을 선택하여 화웨이카란 이름의 모델들을 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화웨이가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어쩌면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것도 충분히 자신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웨이카의 판매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동률을 가파르게 팽창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조업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큰 이점을 또한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이것이 화웨이카 합산 판매 볼륨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월간으로 정리한 이 차트를 연간으로 말씀드리면 3년 전에 화웨이카의 판매량이 약 6,000대, 그리고 2년 전에 5만 대, 그리고 작년에 15만 대, 그리고 지난달에 5만 대 남짓 한 달 만에 판매를 했죠. 올해는 50만 대에 달하는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내년에는 100만 대를 상회하는 판매량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것은 당연하게도 더 많은 브랜드가 화웨이 얼라이언스에 조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브랜드들이 더 많은 모델들을 계속해서 화웨이와의 협업을 통해 출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화웨이는 이번 4월 북경모터쇼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누적 판매량이 올해 중 50만 대를 돌파할 것이다. 당연한 소리죠. 그 발표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데이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주행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강화해 온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화웨이 또한 굉장히 빠르게 자동차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고 저는 화웨이가 이 자율주행, 스마트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테슬라와 비견될 만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화웨이의 CEO가 발표를 하는 모습인데 이 등 뒤에 숫자 3개가 적혀 있습니다. 왼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3.5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자, 3.5 엑사플롭. 자, 우리가 사용하는 산수로 말씀드려보면 초당 약 350경의 연산 능력을 데이터 센터에서 확보했다라고 어필하는 겁니다. 테슬라의 연산 능력이 데이터 센터에서 현재 기준 약 4,000경 정도 초당 연산을 보이고 있는 압도적 1등의 모습을 비전 데이터 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다음 2등이 화웨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는 숫자라고 보고 있고요. 가운데 3,000이라는 숫자는 하루에 모이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화웨이카가 많이 팔릴수록 이 숫자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3천만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가 매일매일 쌓이고 있다라고 그 시점, 4월 발표 시점에서의 숫자를 공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쌓인 데이터를 이렇게 빠르게 훈련하여 여기 숫자 5가 적혀 있죠. 5일에 한 번씩 주행 역량을 강화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OTA로 차량에 배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중국의 이 화웨이의 부상이라는 것이 테슬라의 중국 FSD 진출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를 중국이 매기로 활용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전기차 굴기를 스마트카 굴기로 변환하고 그 시장의 리더십을 갖기 위해 테슬라를 매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이 테슬라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테슬라는 기업이고 중국은 국가라는 점에서 한 기업이 수혜를 보는 것과 한 국가가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은 강도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 테슬라의 중국 판매입니다.
이 회색 막대는 중국에서 테슬라의 내수 판매, 그리고 파란색 막대는 테슬라의 중국 공장인 기가 샹하이에서의 수출 물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테슬라는 자동차 업계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굉장한 특혜를 받으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테슬라를 중국에 불어들이기 위해서 100% 자회사로 이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했죠. 이전까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로컬 업체와의 JV, 50대 50 지분을 나눠 갖는 JV로만 진출할 수가 있었는데 상당한 특혜를 테슬라에게 부여한 겁니다. 그럼 18년에 도대체 왜 이런 특혜를 부여했을까? 차트를 조금 앞으로 와서 아까 보였던 차트를 다시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중국 업체들의 이 판매 가격, 전기차 평균 판매 가격의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2018년은 그들의 원가 경쟁력이 완성된 해입니다. 그들이 준비됐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라는 아이코닉한 브랜드를 중국 시장으로 불러들여 중국의 소비자들의 차를 구매하는 테이스트를 일반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매기 역할을 부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매기 역할의 효과적인 발현과 더불어 전기차 시장으로의 무게중심이 기우는 것을 확인하며 중국에 이렇게 준비된 전기차 회사들이 가파른 팽창을 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듯 그 18년 중국 업체들이 원가 경쟁력을 완성하고 매기인 테슬라가 들어와 판매를 시작한 그 시점부터 전기차 시장의 확산이 가속을 붙였고 로컬 업체들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글로벌 업체들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테슬라의 매기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수출도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21년부터 20년까지 100만 대 남짓을 수출했던 중국 자동차 업계가 공격적인 수출 팽창을 보여왔고 현재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다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21년은 어떤 해이냐? 조금 전에 보셨듯 테슬라가 수출을 시작한 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앞장서서 시장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것이 상당히 괜찮다. 테슬라를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만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차를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판매하는 어필을 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이런 과정을 보여주게 되고요. 뒤이어서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테슬라가 뚫어놓은 수출길을 따라서 그대로 진출하는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년 말 올해 초부터 테슬라의 메이드 인 차이나 차들이 수출되어 판매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지금 우린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BYD의 한국 진출, 길리의 한국 진출, 중국 업체들이 따라 들어오려는 채비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현상을 스마트카에서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웨이가 준비가 됐습니다. 2018년에 BYD가 준비가 됐던 것처럼 스마트카 굴기를 함에 있어서도 파웨이가 준비가 되었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라는 친구가 중국에 FSD를 불러들여와 소비자로 하여금 일반 전기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의 대용량 배터리에 담겨있는 전기를 이용해 고성능 컴퓨터를 구동시키고 이를 통해 주행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카로 테이스트를 바꿔가는 과정을 이제 테슬라가 물결을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테슬라가 미국, 캐나다, 북미에서 확보한 데이터로 만들어낸 주행 소프트웨어가 중국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마치 제 김준성이라는 애널리스트가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타고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업체들도 중국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통해 주행 소프트웨어를 완성해 밖으로 나가겠다는 포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2018, 19년에 애널리스트로서 저는 전기차와 관련된 자료를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00만 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이 불과 4, 5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했죠. 자, 당시 그 작았던 전기차 시장에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 시장이 메인스트림으로 부상할 개연성, 태동기에 조짐이 보였었던 거죠. 제 자료에는 테슬라가 대단하다, 굉장한 경쟁력을
소프트웨어에서 보여주고 있고 전기차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담았고, 중국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위협적이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장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대단하고 위협적이지만 테슬라는 당시 여전히 10만 대를 파는 회사, 작은 회사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빨리 커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했고요. 중국 업체들은 중국차라는 것이 과연 브랜드 밸류 측면에서 세상에 노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공존했습니다. 그런 의심과 기대 사이에서 2차 전지 테마와 전기차 테마라는 것이 불러닥칠 수 있는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가 열렸었던 거죠. 자, 그것을 리드했던 두 주체, 중국과 테슬라, 이들의 움직임이 재개되는 겁니다.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카 굴기를 전개하고 그 시장을 리드할 플레이어가 화웨이카 얼라이언스라는 것으로 준비가 됐고, 그리고 테슬라 또한 FSD에 미국을 넘어선 세계로의 확장을 시작하는 초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스마트카 시장의 대중화라는 태동기를 현재 목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판단에 되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자동차 업계에서는 스마트카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진영이 경쟁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화웨이, 얼라이언스가 한 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진영들의 성과 판단을 소비자들이 내리며 스마트카 시장에서의 주도권 경쟁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종에서는 만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부분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전방에 있는 완성차의 판매가 부양돼야 합니다. 그래서 부품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선 그 전방에 있는 고객사의 판매 성장 방향성을 잃는 것이 중요한데요. 누가 뭐라 해도 스마트카 시장의 태동기라고 바라봤을 때 이 시장에서 리더십을 가져갈 회사는 화웨이 얼라이언스,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그 밖의 업체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하게 리더십을 갖고 있는 두 주체의 수주를 다 받은 것이 만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도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지금 매출의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시작됐던 현대기아의 글로벌 업체로의 레벨업, 우리가 차화정이라고 불렀던 시기죠. 이때 가파른 외형 성장을 보여주며 밸류에이션이 PER 기준 20배에 거래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상당히 장기 동안, 긴 시간 동안 전방 업체인 현대기아의 볼륨 성장이 정체되며 함께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0년, 21년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 그리고 모델 SX에 대한 브레이크 스티어링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 테슬라의 볼륨 성장 둔화가 조금 부각이 되고 현대기아 그리고 GM의 볼륨 성장 둔화가 부각이 되면서 만도의 매출 성장도 정체가 되고 기업 가치의 하락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반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볼륨 성장이 더 많이 나오는 성수기를 보이기 마련이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일반적 차량 판매의 성수기가 추석을 전후하여 발현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경우에는 4680 셀의 대량 생산 시작, 그리고 모델 2라는 신모델의 출시, 모델 Y의 신모델 출시 등이 줄지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의 볼륨 성장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볼륨 성장의 회복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도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화웨이카 또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신차 라인업이 출시가 되고 이에 대한 공급을 확장해 가며 또 다른 매출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축, 스마트카 굴기를 이끌어갈 두 축에 대한 수주를 확보한 만도가 외형 성장의 세 번째 사이클을 전개하며 과거 20배까지 갔던 PER이 현재 5배, 6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밸류에이션의 회복이 실적 상승과 함께 동반되며 기업 가치의 부양을 올해 하반기, 내년에 우리가 목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중심축이 변화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국내 업체 중에 수혜주를 얘기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